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비트코인, 그러니까 가상화폐와 강제집행에 대해서 한번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보전처분 강제집행. 1. 채무자 개인이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 자체는 현행 법제도 아래에서는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이 대상이 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이제 저자 박용호 판사님은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개인이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은 현행 법령상 유체동산 집행 대상이 될 수는 없어 보인다고 합니다. 채무자 개인이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은 현물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화폐로서 부동산이 아닌 명백하죠. 다만 암호화폐가 민법이 규정하는 물건으로서 동산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경우 신문지상에 나오는 화폐 사진을 보고 간혹 비트코인이 현물로 존재하는 화폐 내지는 동전으로서 유체물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비트코인은 가상의 화폐로서 유체물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인 화폐처럼 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민법 제98조, 99조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으로 보면서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경우에도 비록 유체물은 아니지만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여 관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물건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지만 비트코인과 성격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의 경우에 게임상에서는 직접 관리가 가능하지만 현실 사회에서는 관리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게임 아이템을 삭제시키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이전한다는 점에서 보면 관리 가능성을 인정할 수도 있지만 서버 내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용자는 그것을 파괴할 수도 없고 변형을 가할 수 없고 다른 이용자에게의 이전도 서버 내 아이템 어드레스의 변화일 뿐이라는 점에서 보면 관리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게임 아이템은 가상 공간에서는 자신이 독립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 공간에서 이용자가 게임을 벗어나게 되면 게임 아이템은 사라지게 되어 관리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물건성을 부정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통설이라고 합니다. 일본 판례 또한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소유권이 객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유체성 및 배타적 지배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물권인 소유권이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민법상의 물건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기존의 어떤 게임 아이템에서 이제 그 관리 가능성이 현실 사회에서는 게임 내에서만 관리 가능하고 이용자만 관리 가능하고 일반적으로는 사회에서는 게임 밖에서는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체성 및 배타적 지배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는 그 통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도 비슷하게 민법상의 물건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산 집행이 가능하다는 일부 견해도 있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움이라고 이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일부 실무가 22 볼까요? 전승재 권원영 비트코인에 대한 민사상 강제 집행 방안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정보법학 22권 1호 한국정보법학회 이미 이제 이런 비트코인에 대해서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논문 같은 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신문가는 비트코인을 금전이 아닌 동산으로 보아 강제 집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므로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전자지갑에 압류된 비트코인은 아래와 같은 주문의 형식으로 동산 압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동산 집행에는 유체동산 집행과 채권 집행이 포함되는데 이 실무가가 말하는 동산 집행은 유체동산 집행으로 보입니다.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에 대한 동산 압류 결정 주문 기재를 보겠습니다.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동산을 압류한다. 별지, 압류할 동산이 표시. 아래 1. 동산이 있는 장소에 개인 키가 보관된 채무자 소유의 비트코인 가운데 아래 2. 전자지갑 공개 키 주소로서 잔액이 조회되는 것. 1. 동산이 있는 장소는 채무자 주소지에 있는 PC, 하드웨어 지갑, 종이 지갑, 웹 지갑 등. 2. 전자지갑 공개 키 주소. 이런 이제 암호가 있죠. 기타 유일한 기재 장소에서 발견되는 전자지갑 공개 키 주소 일체. 하지만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1.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체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관리 가능성도 없어 민법 98조, 99조가 규정하고 있는 물건이나 동산으로 볼 수 없고 민사집행법 189조 2항 제1호 내지 3호가 민사집행법상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유체동산을 의지하고 있는 등기할 수 없는 토지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니은 토지에서 분리되기 전에 과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디귿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돼 아닌 것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비트코인을 유체동산으로 볼 아무런 이론적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다. 그럼 채무자 개인이 전자지갑에서 보관된 비트코인의 경우 채무자가 보관, 관리하기 때문에 제3채무자가 있을 수 없어 채권이나 기타 재산권 집행도 불가능해 보인다고 합니다. 결국 유형물이 아니어서 부동산이나 동산으로 볼 수 없는 비트코인의 성격상 현행 법령상으로는 비트코인 자체를 채권 내지는 기타 재산권의 집행으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만이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명령을 바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거래소에 보관된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거래소가 제3채무자가 될 수 있지만 채무자 개인이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법원이 그 압류명령을 발할 제3자가 이론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채무자의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 그 자체는 채권 내지는 기타 재산권의 집행이 될 수도 없어 보입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성격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현재 법제하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보듯이 거래소에 보관되어 있는 암호화폐는 채권 집행이 가능하지만 채무자 본인이 뭐 PC라든가 아니면 뭐 전자지갑에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그런 건 불가능하죠. 제3채무자가 없기 때문에. 채무자 개인이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의 경우 법적 성질을 특정하고 민사집행법 189조 제2항의 유체동산에 비트코인을 추가하는 입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쵸. 거기다 이제 뭐 가상자산, 암호화폐, 기타 가상통화, 이런 거를 좀 추가하지 않는 한 좀 이런 논란은 계속될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채무자 개인이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의 경우 현재로서는 아무런 집행 방법이 없고 실무상으로도 채무자 개인이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 자체를 가압류나 압류의 대상으로 한 신청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려서 채무를 왼탈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비트코인으로 바꾸어 자신이 개인 전자지갑에 보관할 경우에는 아무런 강제 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황당한 결과가 현재로서는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래놓고도 이제 전부 파산으로 들어오면 추적도 불가능하죠. 따라서 조속하게 비트코인은 암호화폐의 법적 개념 및 법적 성질을 정의하는 법률 규정을 신설한 한편 그 규정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집행 방법을 새로이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 개인이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의 경우 부동산이 아니면 명백하고 채무자가 보관 관리하기 때문에 제3채무자가 있을 수 없어 채권이나 기타 재산권 집행 자체가 이론상으로 불가능한 이상 그 집행 방법은 동산 집행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민사집행법상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유체동산으로 의뢰를 하도록 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189조 2항 제1호 내지 3호의 물건들 뒤에 4호로 암호화폐, 전자화폐, 암호화폐로 불리기도 하는 등 용어의 혼란이 있으나 앞서 본 것 같은 암호화폐 법적 개념 등에 관한 법률 규정 신설 등을 전제로 추가하여 법률 규정에 의해 암호화폐를 유체동산으로 의제하도록 함으로써 암호화폐 그 자체에 대한 집행은 유체동산 강제 집행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간명한 방법이겠죠. 나아가 유체동산 집행의 경우 그 집행 장소의 특정이 필요한데 암호화폐 자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특정 장소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만 집행안이 특정한 압류 장소에 임하여 압류 절차를 집행할 필요가 있고 그 행위 장소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특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인이 전자지갑에 보관된 암호화폐에 대하여 유체동산 집행을 하는 경우에 그 비밀키 등을 채무자로부터 제공받아야 그 개인 지갑에 보관된 암호화폐 등을 집행관 명의 전자지갑에 옮기는 방법으로 압류할 수가 있는데 채무자가 비밀키를 잊어버리거나 그것의 집행관에 대한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압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데 이는 특정 금전 압류 경우에도 특정 금전을 마늘밭에 묻어둔 후 보관 장소를 잊어버리거나 알려주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이 불가능한 것과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비밀키 제공 거부에 대한 집행상의 어려움이 암호화폐 집행만의 독자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보인다. 나아가 이러한 집행상의 어려움은 제3명시 절차에서 제3목록의 암호화폐의 종류와 수량란을 만들고 그곳에 비밀키 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진술하면 처벌하도록 하여 자발적으로 비밀키 번호를 밝히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정 정도는 그 어려움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거는 이제 파산해서 며칠 전 뉴스를 검색해보면 서울 회생법원에서도 이제 암호화폐를
재산 목록에 넣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죠. 어차피 그 재산 목록이라는 건 민사집행법 개별집행에서의 재산 명시나 재산 조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채무자의 어떤 그 파산 신청서에 지금 현재 14번까지 있거든요. 상속재산. 15번에 암호화폐 딱 놓고 거기에 이제 비밀 키번호 아까 그런 뭐 1AQ 뭐 이런 복잡한 32개인가요? 그 영문하고 숫자로 된 거. 뭐 만약에 이제 그런 비밀 키를 암호화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가상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를 안 했는데 채권자가 그걸 나중에 뭐 재산 명시 절차라든가 재산 조회 절차로 그 밝혔을 때 형사처벌하면 되겠죠. 뭐 면책을 받았으면 면책을 취소하고 사기 파산죄로 형사처벌을 강화하면 뭐 현재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자 그 암호화폐 이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예탁 유가증과 비슷하게 예탁 비트코인 금융 가압류 시장 환사는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